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수요일 이슈 화합 우리 장윤미 위원장하고 같이 하겠는데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뉴스토마토에선 그전에는 이제 간헐적으로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함께 돼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요즘 대단히 의미 있는 방향성 있는 이런 기사나 이런 녹취 이런 게 정말 이게 공개되고 있는 플랫폼이어서 더 제가 합류하게 된 게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드리고요. 두 분은 괜찮은 거죠? 아, 이 질문 좀 이상하나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선배님이에요, 진짜로. 방송에 자주 뵙죠. 저는 두 예, 분이 예. 하는 거를 보고 같이 좀 모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대단히 합리적이고요. 예. 예. 한쪽으로 몰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좋아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너무나 한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또 김철근 총장님 또 매우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단독 보도 얘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후속 보도가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일단은 녹음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저희가 들려드리고 다시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내가 화내서 미안한데 그 김영선이하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어? 그 3개월 됐어. 내가 방향 다 가르쳐줬어. 정보 다 알아갖고. 끝끝내 말한다. 그 끝끝내 말한. 그때 김해갑에 갔으면은 영웅이에요. 영웅. 제일 먼저 험지 가서. 지금은 김영수이 컷오프요. 끝난 지 오래됐어. 왜 발표 안 하냐? 내 때문에.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하고 다 까발리게 됐거든. 내가 저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래야 되겠어요? 왜 가르쳐 주는 줄 안 하는지 나 잘 모르겠고, 또 이거 금전적인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네. 여론조사 하든가 말든 간에 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건 알아서 김영선하고 의논을 해요. 내한테 금전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이제 대통령 여사 내가 뭐 얼마나 심한 얘기 한 줄 알아? 하고 다 물어보면 알 거요. 내 가만히 놔두나 내 다 터잡겠다. 내가 이렇게 뭐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요. 의창하고 김해. 알겠습니까? 들어요, 하여튼. 자, 터잡고 이 사투리죠. 터트린다. 그러면서 이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십니까 혹시 명태균 씨? 알죠. 아시군요. 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허세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여부가 좀 판단이 좀 잘 안 되는 것 예, 같아요. 요거는 뭐 사실은 왜냐하면 확인하기 이제 본인의 뭐- 주장이니까. 예, 요거는 그렇죠. 예. 그 명태균 씨가 이 씨하고 통화한 것 중에 예. 이 씨라는 게 명태균 씨랑 한 10년 정도 같이 예. 일을 해왔던 사이고, 예.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인가 비서관 같죠? 보좌관 보좌관 했던 같은 사람. 분이고 네. 회계 책임자였고 매우 중요한 사람인 거 나왔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사이가 다 틀어져서 그러니까 녹음 자료가 나온 거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어제 다 이제 같이. 압수수색까지 했던 예. 상황이어서 예. 저렇게 얘기했던 게 그때 당시에 명의 어떤 자기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세게 한 얘긴지 사실관계가 정확치 않으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뭐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나와서 뭐 그런 얘기들이 증명이 된다면 네. 이건 엄청난 일이 파괴력이 커질 되겠지만 것이다. 이 지금 주장만 가지고 얘기를 끌어가기가 네.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녹음 내용 들어보면 뭐 협박 얘기도 나오지만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론조사 내가 하든가 말든가 방법 다 가르쳐줬는데 뭐 이런 등등의 네. 얘기까지 다 같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주십시오. 저는 일단 네. 허세인 측면이 있다라고 봐요. 과장된 측면도 과장된 게 있을 있지만 것이다. 예. 이게 혼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와 아닌 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김영선이 지금 컷오프 됐어. 그래서 지금 뭐 김해를 간다고 해. 본인 일단 그러니까 김해를 가려고만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 통화의 시점이 2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때문에 내가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내가 다 까발리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다. 네. 그래서 지금 발표 못 하고 있는 거잖아. 어. 실제로 그 시점엔 발표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컷오프 된다는 걸 그 시점에 왜냐하면 시점이 명확하게 나오니까요. 네.
아니 그 하위 10%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예. 근데 그 시점에는 하위 10%인 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당무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예. 당사자한테 통보되지 않고 심지어는 뭐 김영선 의원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도 이건 당사자한테만 통지되고 기밀성이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죠. 이거 알리지 않아요. 큰일 공지하지 나죠. 않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본인만. 그리고 그게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 창원에 갔다라는 그 맥락에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가 부적절한 행동했는데 지금은 잘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했어. 라는 일단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허세도 있어 보이고 내가 감히 어떻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겁박을 일반인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겁박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수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이 일련의 과정에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구조가 그 많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시점상 이후에 또 개혁신당 관련된 칠불사 사건이 생깁니다. 아니, 웃지 마시고요. 요 맥락상 요렇게 한 후에 협박 겁박 얘기한 다음에 결국 칠불사 가서 개혁신당 만나면서 뭐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개혁신당한테 이거 폭로하고 뭐 기자 뭐 회견하고 비례대표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네. 김영선 전 의원이 네. 그러니까 재보선으로 들어와서 5선이 됐고 네. 6선을 향해서 가는 그렇죠.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무슨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하고 실제 역할은 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정보도 좀 확인을 하고 김영선한테도 좀 알려준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그게 지금 거죠. 통화 녹취록 나온 게 2월 26일이고 네. 그리고 2월 29일에 칠불사 가죠. 회동이 있었기 그 때문에 3월 1일 예, 새벽까지 예. 그런 상황으로 보면 뭐가 잘 안 된 거죠. 안 된 건 예, 맞다. 뭐가 잘 안 됐고 예. 개혁신당에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건네 봤겠죠. 네. 근데 그 현장에서 결국 그건 아니다 얘기가 얘기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것도 사실. 뭐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자꾸 뭐 1번 3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돈 얘기하는데 네. 저희가 개혁신당을 왜 만들었으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면 개혁신당은 단 한 석도 의석을 배출하지 못할 상황도 돼요. 왜냐하면 정치란 기본 잘못되면 네. 그러니까 정치란 기본적으로 이미지잖아요. 그 이미지를 훼손시키면 전 국민한테 그게 되겠습니까? 네. 예. 일단은 그 맥락상으로는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얘기처럼 공천 탈락이 본인이 먼저 알고 컷오프 얘기하면서 개혁신당 칠불사 사건까지 그 같은 타임라인에 있었던 그 시점의 전화 내용이고 협박하겠다 대통령. 거기에다가 두 번째 얘기가 본인은 SBS 인터뷰하면서 나 무슨 여론조작했냐 투토마토에서 뭐 이상한 보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지금 얘기한 우리가 보도한 거는 야 여론조사를 하든가 말든가 내가 방법을 다 가르쳐줬잖아. 방법을 가르쳐줬잖아. 어떤 그렇게 뜻입니까 이거는? 이 맥락으로 보면 뭐 여러 정치권 안팎에서 네. 이야기들이 들리죠. 뭐 누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그래서 일단 여론조사를 돌리는 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영선 의원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이제 여론조사를 돌렸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돈이 있다고 판단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 나오겠죠. 이 사람이 아마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또 운영하지 않았던 때도 있고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뉴스토마토 초기 보도에도 나오지만 일단 여론조사를 돌리면 그걸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판을 짰다라고까지 그 얘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나올 정도인데 그런데 그냥 여론조사 하거나 말거나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내가 방법 다 알려줬으니까 이게 좀 의미심장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치권에 근접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되게 수면 아래 있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주저가 갑자기 급부상할 때 뭔가 작업을 한 거 아니냐. 네. 그 기법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통제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로 정치권과 상당히 딜 내지는 접근하는데 하나의 활용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순수한 정통 기법이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달리는데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워딩이 나온 거죠. 내가 방법은 알려줬으니까 알아서 해라. 예. 그러면 그 해석도 한번 들여다볼 여지는 더 열린 것 같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지금 김영선 의원하고 그 명태균 씨의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고 그렇죠. 어떤 못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여러 얘기들을 했겠죠. 그렇겠죠, 그거야 아마도. 뭐 예.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 중에 이제 여론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이건 뭐 여러 방법들 중에 네. 지나가는 얘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글쎄요 여론조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 뭐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무슨 80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던데 네.
일단 80회 자체는 너무 부풀려진 것 같고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죠. 뭐 이 정도 했었죠. 지난 뭐 하게 된다면 때. 예. 그러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게 뭐 얼마나 좀 길게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1년이 52주로 보면 그렇죠. 80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가능하지 않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비용이라는 것도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언론사가 직접 의뢰를 하는 경우면 ARS 경우는 한 500만 원 정도 네. 되고 그 원가로 따지면 그 절반 정도 될 건데 그 원가만 따져도 80회면 억대가 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공표형과 비공표형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건 좀 부풀려진 풀렸을 것이다.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관계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주장만 난무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씨라는 분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걸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폭로가 되는 폭로가 되는 상황이죠.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아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네. 이번 국정감사에 지금 증인으로 네. 채택이 돼서 이 씨. 예, 이 씨도 나오고 또 명태균 씨도 채택은 됐는데 네. 나올지 여부는 나올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뭐가 그 뭔가 검증이 되고 목소리나 이런 게 실제로 그렇죠. 나온다면 예. 상황은 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법적인 문제 뭐 등등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목소리 같은 게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뭐 일각 얘기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카폰 얘기를 오늘 한 거예요. 네. 세카폰이 있다. 대통령 부부하고 소통한 내용 거기 다 담겨져 있고 내가 지금 그거 다 옮겨놨다 파일로. 그리고 그걸로 협박 뭐 등등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뭐 홍준표 네. 시장 등이 뭐 뿌러커다 그냥 네. 정치권 언저리에 있는 근데 이 언론에 나온 내용이나 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뭐 조원진 의원도 예. 아예 방송에서 대단히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에 네. 대한 감각도 있고 그러니까 오선 의원씩이나 되신 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본인과 관련해서 정치 조언을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거기에서 어쨌든 본인이 상석에 앉히고 돈까지 이른바 그 반대할 정도로 정도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맥락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 맞아요. 김건희 네. 여사와의 이 나눴다는 뭐 대화나 대동했다는 이런 것도 신뢰를 얻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이 사람은 자신의 영향력을 좀 확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돈도 하나의 동인이겠지만 움직이는 이 동선을 보면 내가 이 내 영향력을 좀 널리 퍼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김건희 여사와의 나눈 메시지, 심지어 본인은 텔레 메시지는 있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했어요? 그리고 통화는 없겠습니까? 그런 게 이른바 담보가 될 수 있겠구나. 정치적 담보. 그러면 이걸 잘 보관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저는 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처럼 지금 압수수색이 단행됐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걸 예상하고 다른 세컨폰에 옮겨놨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수면 위로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진짜 이 정부의 스포킹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예.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예. 이것도 모 관계자의 증언이야. 증언이에요. 예. 네. 그 명 씨의 주장을 어떤 사람이 듣고 그렇죠. 전원이에요. 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두 번을 넘어가야 돼요. 그런 이 상황, 증언 확인, 명시 확인 뭐 이렇게 예,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바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맞아요. 예. 주요타로 그 활용될 수 있을 거냐? 이건 굉장히 많은 검증이 필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대단히 큰 사건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걸 막 무턱대고 막 그렇게 몰아간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명태균 씨나 윤석열 정부를 단 일도 저는 두둔할 생각도 네. 없습니다. 사실관계 그대로 얘기를 좀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솔직히 답이 없거든요.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어색한 게 최초 보도 때 잠깐 답변한 바가 있고요. 그것도 뭐 정확한 답변이보다는 개입한 바가 없고 공천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만 답변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2탄, 3탄, 4탄까지 오늘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준석 의원은 다 답을 하고 있어요. 나름 사실관계 확인해주고 SNS 통해서 대통령실은 왜 답을 하지 않는 거죠? 전 답해야 된다고 생각. 답을 해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어떤 방향으로 튈지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렇지만 국민들은 엄청나게 궁금해하고 왜 이런 일이 왜 자꾸 이런 보도가 이거에 대해서 네. 당연히 저는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아,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다. 과장이다. 허위다. 예, 당연히요. 얘기를 해야지. 당연히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네. 못할까요? 예. 참고로 천공 예전에 관저에 출입했다는 뉴스토마토 보도 때 바로 고발이 됐어요. 형사 고발된 상황인데 이거는 뉴스토마토 저희가 보도했던 부분 천공이 아니었죠. 나중에 아니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죠. 백재권 씨인가요? 같이 소연남 사람 그분으로 보이는 그때는 아주 즉각 반응이 나왔는데 지금은 네 번째 지금 다섯 번째 보도를 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보도고 본인들이 왜냐하면 체험자는 본인들이잖아요. 너무 잘 알지 않을까요? 네. 이것을 그럼 고발한다 어떻게 됩니까?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겠다라고 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법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대비가 되는 과거의 선례가 있잖아요. 네. 뉴스토마토 매체에서 보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그 이 부분은 완전히 톤다운이 된 상황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 이건 팩트임을 사실상 이 부답으로서 긍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죠. 긍정하는 거라 해석할 여지가 있다. 지금이라도 전 답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선거법 위반 또 있었고요. 위증교사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위증교사죄 관련해서 징역 3년이 이제 구형이 됐습니다. 검찰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슨 선거법도 그렇고 그 2년이 구형됐고요. 이중교사도 그렇고 2년 3년씩 최고형으로 이게 예. 그 구형이 됐는데 예. 저는 역풍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오히려. 예. 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고의로 최고형을 구형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걸 그 법원에 그냥 던지는 건데 예. 판사들이 화날 것 같아요. 아하. 오히려 아하. 이 장난하나? 그리고 뭐 무슨 괘씸죄로 이렇게 보내나? 선거법 2년은요 엄청나게 중형이거든요. 100만 원 이상이면 직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2년이 아니고 한 300만 원이나 500만 원을 구형하잖아요. 판사가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예요. 오히려 왜 정당한 구형으로 보이거든. 네. 근데 2년 구형은 그러니까요. 국민의 법 감정상 검찰이 이건 너무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우려가 크고요. 그럼 담당 판사가 봤을 때 책임을 나한테 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 구형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져요. 구형이 세긴 셉니다. 저도 공직선거법 사건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치령을 특히 2년 최상한이 2년인데 구형하는 경우가 자꾸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역풍 받을 거란 말씀에 저는 네. 대단히 공감하는데 예.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네. 그런데 현미경을 들이대다 못해 최상한선 물론 그 요건에 충족하면 최상한선 구형표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요건이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사람의 위증으로 인해서 판결 결과가 바뀌거나 하는 그런 영향까지 미쳤어야 돼요. 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판결문을 보면 이 김진성 씨의 증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단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본인들이 판사 마음속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합니까? 영향을 그리고 안 미쳤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때 무죄를 받은 건 그거예요. 네. 근데 과거에 검사 사칭 관련해 가지고 연루가 됐다는 걸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사칭을 한 건 KBS PD였고 나 네. 옆에 있다가 좀 억울하게 연루가 돼가지고 누명을 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재판부 이거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무죄 왜 의견 표명으로 본 거예요. 증언의 내용이 1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가중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오히려
오히려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건 감경 요소로 돼 있어요. 요소인데. 그리고 교사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피지휘자를 교사하면 가중 요소입니다. 네. 김재성 씨는 어떻게 증언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오히려 적대적인 사람이죠. 반대 진영의 비서였던 사람이니까요. 네. 이걸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지휘자에 대한 이런 교사라는 이유로 가중 요건을 다 끌어모아서 사실상 법리적으로 보면은 엄밀하게 봤을 때 전혀 해당하지 맞지 않는데 않는데. 이거 정치입니까 수사입니까 이게 정당한 구형입니까? 검찰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아,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11월 15일 선고일서 잡혀 있는데 11월 달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의 결과가 나올 건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나 뭐 민주당 상황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 결과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예를 예측을 들면 못 이게 하겠습니다. 예.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0만 네.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네.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실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의원직이 날아가냐 가는 형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게 이 판단이 우선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네. 만약에 날아가는 형인데 또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럼 당내 굉장히 여러 갈등 요소들이 생기겠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리더십이 지켜질 거냐 말 거냐 아.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형은 돼 있는 상태고, 네. 그 선거 이후에 맞습니다. 그 결과가 1심 나죠. 결과가 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조금 더 굳건해지는 상황으로 투표 결과가 나올 거냐, 음흠. 아니면 그냥 뭐 비슷하게 평년작 수준으로 나올 거냐, 이런 것도 좀 판단 기준의 한 가지가 될 수가 있죠. 요게 이제 지자체 그 작은 지자체 4가지 지자체이긴 한데 뭐 이거 전남에 2개 있고 또 부산 또 강화까지 이랬는데 요 결과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뭐 교육감 선거는 뭐 어차피 정당이 이제 갈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왜냐면 이 위증 교사는 기본적으로 별건 수사예요. 별건 네. 수사 자체가 나쁘거나 뭐 이런 가치적인 게 아니라 별건 수사도 범죄를 인지하면 뭐 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은. 그런데 그걸로 야당 대표 더더군다나 이 10월 재보궐로 어쨌든 위치가 단단해지는데 그걸로 날리는 게 맞습니까? 아. 이게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요. 예. 그리고 선거법 100만 원이 기준이죠. 이 단순히 100만 원이 기준인 걸 넘어서서 민주당은 100만 원 이상만 되면은 434억을 돈 토해내야 다 되는 내야 건데 되죠. 예. 재판부가 그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의 죄 요렇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재반 사정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역 의원들이 80만 원형, 90만 원형을 받는 거예요. 일반인은 100만 원, 150만 원 큰 차이가 없지만 네. 의원들은 80만 원과 100만 원은 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재판부가 안 헤아리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그게 공정한 잣대인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둘 다 무죄라고 하지만 설사 선거법 만약에 무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100만 원을 100 받기가 밑으로 나올 어렵습니다. 것이다. 예상을 하는 건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국회 상황 중에 뭐 다음 주 국감도 있지만 지금 이번 주는 재표결 관련해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니면 최상병 특검법 요거를 10월 10일 이전에 우원식 의장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것이다 얘기가 좀 있었는데 왜 10월 10일인지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붙이면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이른바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지까지 한번 짚으십시오. 10월 10일이 그러니까 공소시효죠? 4월 10일이 네. 총선일이었습니다. 네. 그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네. 선거법은. 그래서 10월 10일이 선거법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 여부를 다 판단합니다. 그 전에 네. 10월 10일 이전에 그러니까 8일 아닌 9일 사이에 전부 기소할 거냐 아닐 거냐. 그리고 여의도는 지금 굉장히 흉흉합니다. 뭐 네. 민주당 의원이 24명이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니까 네. 명단도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고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몇 명일 거냐. 네. 그럼 최소 절반 이상은 될 거다. 그다음에 비율로 따지거든요. 보통 네. 지역구 당선자 비율로 따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170석이지만 실제 지역구는 훨씬 많거든요. 한 150대 예. 한 80 정도 될 거예요. 예.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 정도 될 건데 그런 상황이면 국민의힘이 10명이 약간 넘을 수 있고 민주당이 지금 한 20명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 30여 명 가까이가 네.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송치가 그런데 기소되면 네. 기소가 되고 나서 투표를 하는 게 더 유리할 거냐. 아. 기소 전에 투표를 하는 게 더 유리할 거냐. 아하. 예. 그럼 이런 고민을 판단을 하겠네요. 하겠죠. 네. 그래서 국회의장이 그래서 10월 10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소 이후에 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죠. 기소 이후에. 어차피 기소 결과 다 나왔는데. 예, 투표 결과로. 네. 근데 국민의힘은 그 전에 하는 게 낫겠죠. 예. 왜냐하면 그걸로 어떤 좀 옥죄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표를 단속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 혹시나 뭐 시기도 시기지만 이탈표가 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이번 텀은 아니어도 이건 언젠가는 아니고.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의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했던 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네. 이거 야당의 폭주다, 민주당의 폭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서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이치모터스부터 시작해서 주가 조작, 명품배, 이제는 공천 개입까지 이거 그대로 두는 게 정의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얼굴을 걸고 자기의 정치 행보를 걸고 의원들이 엄호할 수 있습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네. 이제 국민의힘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변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은 우리가 독대를 요청하지만 언젠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요청할 때가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국회 일정과 연동해서 해석이 되죠.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게 중심에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대통령 지지율 낮아요. 국민 여론은 높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국민 보고 정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그 방향성은 다르지만 지금 수렴되는 지점은 있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게 전 정답입니다. 그건 네. 여야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힘이 그거를 방어막을 쳐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균열의 조짐이 이미 시작됐고 언젠가는 이탈표 8표 무기명 투표할 때 안 나올까요? 저는 어느 시점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독대 얘기 좀 하셨으니까 말씀 좀 드리면 오늘 만찬 한다는데 한동훈 대표를 또 뺐습니다. 독대도 뭐 그렇지만 이게 빼버리는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기 싫은 거죠, 뭐. 아 보기 싫어도 아니 빼면 됩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아니, 말씀처럼 이 독대 대통령이 얘기나- 참석하는 행사에 30분 전에 한동훈 대표 참석하지 않겠다고 예. 그렇게도 하고 예. 그 양측의 신경전이 대단히 지금 센데요. 어찌 보면 그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이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권력 투쟁은 잘합니다. 아. 예. 한동훈 대표의 고립무원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점점. 네. 통상적인 그 관계로 보면 대통령이 여당 대표가 딱 당선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통령실에 불러서 오찬 또는 만찬을 아우 하면서 그렇죠. 사전이든 사후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냥 잠깐 보는 게 독대잖아요. 네, 만나서 사전 얘기를 좀 하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공개된 자리에서 꼭 이 말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잘 이끌어 달라. 네. 이 멘트를 반드시 모든 대통령이 다 했어요. 여당 대표를 중심으로 잘 이끌어 달라. 네. 그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 한번 봐보세요. 김건희 여사 문자를 가지고 그거에 진위 논란과 왜 그랬냐 어쩌냐 그걸로 결국 전당대회가 끝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동훈은 대표가 되려고 하는 기자회견에 제3자 특검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2달이 넘었거든요. 한동훈 대표 지금 여당 대표 한 지 2달이 넘었는데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은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초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처럼 왜 나 좀 따로 안 만나줘요? 만나주세요. 대통령한테 나 미워하지 마세요. 왜 나를 공개적으로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네. 더군다나 여야 의정을 하겠다 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잖아요. 정부에서는 야 정치권은 빠져. 우리가 직접 할 거야. 이렇게 또 방향이 바뀌어져 가는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고립무원 상태인데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이번 4개 있긴 하지만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거를 지휘했는데 압도적으로 이긴다. 아 그러면 여권 내에서 한동훈 대표가 필요하죠. 왜? 선거에 이기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 당 지지율 떨어져. 한동훈 대표 지지율 떨어져.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가 무슨 자리를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지역구 예산 갖다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실상 민심을 등에 업는 건데 그렇죠. 예. 그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두려워서 각을 못 뛰는 거예요. 엉거주춤 하는 거예요.
예. 한동훈 대표의 어떤 결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배려하거나 네. 눈을 열어주거나 예. 해봐라 하거나 이럴 건 별로 없을 거로 보여요. 아. 오히려 직할통치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오늘 만찬이 그걸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원내를 직접 관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철근, 장윤미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